안녕하세요. 미래탐구에서 이화여고 통사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강사 박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우리 학생들이 첫 중간고사 응시하기 전에요. 입학한 후에 어떻게 통사랑 한국사 공부하면 좋을지 간단한 영상을 촬영해 보았는데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내신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담아두었으니까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인데요. 제 학력과 이력을 적어놨어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석사 학사를 마쳤고요. 강사로서 학교에서 근무를 한 다음에 현재는 미래탐구에서 우리 이화여고 학생들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사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학력이나 이력보다도 훨씬 더 강렬한 제 소개가 있더라고요. 바로 작년 한 해 동안 저와 공부한 학생들의 성적입니다. 네, 맨 위에 보면 제가 이화여고 학생들의 성적을 적어놨는데요. 굉장히 좋은 등급을 거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는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사실 2등급을 받은 학생들도 현재 2등급 10% 안에 해당하는 학생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플러스로요. 이화여고 학생들은 4, 5등급으로 합류한 후에 1등급으로 올라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통사라는 과목의 특징 때문이기도 한데요. 혼자 공부할 때는 줄글을 표로 정리하지 못하거나 또 자료 해석이 어려워서 등급을 낮게 받고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사실 첫 번째 시험은 자료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료가 중요하고 새로운 유형을 해석하는 것, 또 학교의 기출을 풀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첫 시험만큼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수업을 보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아무튼 저와 함께하는 학생들은 매년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도 저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쓸 이화여고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이화여고 통사에 대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올해 생긴 변화인데요. 사실 이런 내용은 저보다도 더 많이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한 번 더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변화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덜어졌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딱 14명 정도만 1등급 손으로 잘리면서 학생들이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올라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누적 10%가 33등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만 한다면 누구나 다 1등급이 될 기회가 있습니다. 플러스로 2등급은 114등까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죠. 사실은 이 등급 안에는 공부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학교 기출을 제대로 분석하고 새로운 유형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처음부터 시행착오 없이 1, 2등급 안에 안착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 통합사회 수능 과목화인데요. 사실 이화여고에는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이미 내신 시험도 수능처럼 평가 문제를 포함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잘된 일일 수 있습니다. 네, 내신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이랑 똑같기 때문에 다른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서 내신 준비를 하면서 수능 준비를 동시에 하고 변별력을 훨씬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공부를 할 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이제 사실은 중학생 티를 걷지 못한 아이들이 바로 고성 문제를 풀다 보면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이렇게 어려웠는지 몰랐는데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변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보라고 다독여 주시면 분명히 수능 때까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 드립니다. 네, 아무튼 이화여고에서는 현재 한국사랑 통합사회를 원투로 1학기 때 하겠다, 2학기 때 하겠다 정확히 구분을 해주셨어요. 한국사는 3학점, 통합사회는 4학점으로 통사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랑 비중이 똑같고요. 통사 한국사를 합치면 총 7학점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통합사회부터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작년 유형을 보면 통합사회는 선택형 26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작년 시험의 특징은 단답형이었죠. 보통 강남권 학교나 학군지에 있는 학교들은 무조건 통합사회 다 단답형이라도 서답형을 좀 출제하시는 편인데 이화여고는 선택형 문항 자체가 굉장히 고난이도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답형은 출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험지를 보면 단답형이 포함된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단답형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선언수령 문항이 추가될 수도 있겠다는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올해 교과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미래엔을
부족하다고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시중 문제집으로는 완벽하게 시험이 대비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중 문제집 안에는 어려워봤자 고1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 학교 시험은 고3 평가 문항이나 또는 고2, 고3 환경평가 문항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그런 문항을 접해보지 않고 시험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작년 시험의 구성을 보면 윤리 1번부터 6번까지 6문항, 그리고 지리 10문항, 일반사회 10문항으로 윤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리랑 일반사회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화여고는 항상 윤리 파트가 맨 앞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부모님들도 자녀분들이랑 대화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 중에는 윤리가 말장난 같다고 느낀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거는 명확하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건데 대충 공부하고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1번부터 6번까지 시험지를 보면 하나도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사실 앞에서 멘탈이 흔들리면 뒤에 있는 유형이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도 문항을 풀 때 시간의 압박감이 들 수밖에 없고 자신들이 평소에 하지 않던 실수를 할 수밖에 없게 시험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윤리만큼은 정확하게 고3 평가 문항을 모두 선택해가지고 고3 수준으로 공부를 해서 흔들릴 일이 없도록 잡아놔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고요. 지리랑 일반사회는 유형 자체가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에 원래 통사가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 아닌데 이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항상 시험 보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실전 연습이 그 어떤 연습보다 중요하다는 거. 문제를 많이 푸는 거, 교과서 암기하는 것보다 실전과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시험이라는 거 강조를 드립니다. 네, 작년 범위예요. 지금 작년 1학기 범위를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교육과정 편집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화여고 학교가 1학기 땐 통사 1을 하겠다, 2학기 땐 통사 2를 하겠다라고 고지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간고사 범위는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고요. 물론 이화여고에서 선생님들이 여기 안에 포함된 항목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리 선생님은 이 1단원부터 5단원 중에 윤리와 관련된 걸 출제하시고 또 지리 선생님은 이 중에서 지리와 관련된 것만 출제하시면서 순서대로 출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는 이렇게 1단원부터 3단원까지 통으로 내실 수가 있겠고요. 이화여고의 전통적인 경향으로 만약에 출제를 하신다 하면 여기까지 윤리 선생님이 하실 것 같고 자연환경과 인간 안에도 지리 내용도 있고 윤리 내용도 있거든요. 지리 내용까지 지리 선생님이 하시고 아마 문화 파트가 변별력이 좀 있기 때문에 문화 파트를 일반사회 선생님이 하시면 난이도가 있는 시험을 잘 구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봐요. 물론 이거 시험 범위는 지금 개정이 되면서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학생들이 입학한 후에 저한테 여기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문자를 주면은 저는 여기에 맞춰서 주간지나 수업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네, 아무튼 그 이화여고에 이제 3월달에 입학을 하고 나면 우리 학생들은 여기에 좀 집중을 하면서 시험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통사, 한국사, 국영수와 같은 학점이기 때문에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한국사는 수능이 쉽다고 할지라도 통합사회는 분명히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수능 볼 때 통사 때문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되잖아요. 이왕 할 거 미리 해놓으면 좋다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보면 항상 느끼는 특징인데 통사, 한국사 성적이 연동돼요. 왜냐면 우리 학생들이 통사, 한국사를 끝까지 끝으로 미룹니다. 나중에 벼락치기 해야지 중학교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되겠지? 나는 아니란 마음으로 하면 고등학교 시험에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 제 수강생 중에도 국영수는 잘하는데 이 통사랑 한국사가 안 돼서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그런 학생들은 물론 다른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공부 방법을 알고 제가 자료를 주면 잘 소화를 해서 등급이 보면 올라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다른 과목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3월 달에는 미리 기본기를 쌓는 데 열심히 하시고요. 4월처럼 시험이 다가올 때에는 통사랑 한국사 같은 암기 과목에 집중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내용인데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중학교 때 A등급 받았다고 1등급 나오지 않습니다. 제발 아니란 마음을 버리고 열심히 이것도 준비해야 되는 시험이라고 꼭 자녀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내용인데요. 오히려 통사, 한국사 성적 받는 것이 훨씬 시간도 적게 들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절대 이 과목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 1등급을 목표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또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세요. 윤리 같은 경우는요, 평가 유형으로 출제하시고요. 그 해의 수능 문제도 항상 활용하시는 편입니다. 사실 윤리뿐만 아니라 지리나 일반사회도 이화여고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해에 나온 수능 문항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고3 학력평가 문항도 마찬가지로 적극 활용하십니다. 윤리 선생님은 교과서도 활용을 하시지만 프린트를 주시고 그 프린트 안에 있는 학자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수업을 깊게 하시는 편인데요. 우리 학생들은 사실은 정리가 된 걸 외우는 공부에 익숙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내용을 수업하셔도 막상 시험을 보면 선생님이 가르치신 내용일지라도 이런 거 언제 배웠어 하고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건데요. 저는 어떻게 수업할 거냐면 학교에서 프린트를 주고 이 학자를 다룬다 하면 그 학자와 관련된 고3 수능 개념 그리고 관련 선지 싹 다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 출제된 유형이나 빈출되는 선지들을 싹 염색을 시켜서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실력을 좀 만들어줄 예정이고요. 지리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하게 주로 교과서로 수업을 하세요. 지리 같은 경우는 프린트도 잘 나가지가 않는 편인데 문제는 시험은 고3 수준, 고2 학력평가 수준으로 내십니다. 특히 문제가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그 해에 나온 수능을 2학기 기말고사 때 거의 그대로 출제하신 적이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보기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3 세계지리 같은 경우는 꼭 알아야지만 꼭 알아야 하는 지식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미리 연습을 안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신 내용을 싹 다 필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가 봤을 때 어떤 점을 강조하실지 알 수가 있고요. 그것과 관련된 문항을 좀 풀면서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리는 학교 수업 굉장히 중요하다. 졸면 안 되고 선생님 말씀을 잘 필기해야 된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반사회인데요. 일반사회는 이제 문학 파트랑 정치하고 파트 그리고 경제 파트, 2학기 때는 경제 파트가 분별력을 가릴 거예요. 특히 1학기 때는 이제 문화가 속해 있는데요. 이화여고는 문화 학생들이 꽤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지리나 윤리에 비해서는 재밌어하는 학생들이 많은 파트라 부담은 적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10문제나 출제가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 중간고사 때 문화가 출제되면 이 모든 내용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은 조금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립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실제 시험 문제인데요. 한번 보시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다 고3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윤리 같은 경우에는 학자들의 사상을 담은 자료를 출제하는데 프린트에도 없는 자료가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럼 그 자료는 어디에 있냐? 네, 고3 수능 특강이나 고3과 관련된 책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 수업을 완벽하게 따라간 학생은 학교 선생님이 분명 힌트를 주셨을 거거든요. 학원 수업 없이도 잘하는 학생도 있겠죠. 하지만 소수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꼼꼼하지 않다면요. 실수하지 않도록 시행착오하지 않도록 처음에는 학원 보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것 또한 이제 일반사회 문제, 지리 문제인데요. 네, 이화여고 특징이죠. 굉장히 어려운 게임 룰 이렇게 주고서는 보드게임 같은 문제지 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학생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더라도 1분 만에 30초 만에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왜냐면 하나하나 따져가야 되고 이 게임 룰도 이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한 번 흔들리면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거듭 강조드리자면 실전 연습이 중요한 학교라는 거. 네, 다음으로는 한국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사는요, 이번 시험은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게 특징이에요. 요거는 제가 좀 수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34문항이 아니라 객관식은 여기서 5문항을 뺀 29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총 34문항인데 객관식 29문항 8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답형 5문항 2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0분인데요. 작년에는 일회인 교과서 사용했는데 올해는 개정 교과서 비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업 들어오면 저는 비상 문제집 풀리지 않고요. 학교 기출이랑 변형 문제 풀리기 때문에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지금 비상 기습서 사가지고 복습하고 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수업 때 뭐 할 거냐면 기출 풀 거고요. 그리고 변형 문제 풀릴 거고요. 학교 서술형도 출제되기 때문에 서술형 연습할 거고요. 그리고 빈칸 자료로 모든 명사 채울 수 있도록 훈련시킬 거예요. 네, 그런 게 이런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따라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 3월달에 미리 하고 오면 좋다는 점 강조를 드립니다. 우선 이화여고의 한국사 특징은 외부 사료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매 시험이 그런데요. 외부 사료인데 다른 교과서 안에도 없는 사료도 가끔 나올 때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사실 모든 사료를 미리 연습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서 학생들이 키워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문해력을 좀 길러야 돼요.
그러려면 학원 수업 들으면서 외부 사료 읽어보고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겠죠. 그리고 플러스로 이번 시험의 특징이 선사시대부터 영점조까지 나오거든요. 범위가 굉장히 길어요. 사실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중학교 때 1년 동안 4학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우는 학생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이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 한 거를 지금 중간고사 만에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부담이 엄청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간이 있다면 입학하기 전에 교과서 한번 펴가지고 구조 정도는 잡고 들어가는 것도 한국사를 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작년 시험의 특징은 선사시대부터 남북시대는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자료를 주시긴 했는데요. 고1 학력평가에 나온 한국사 자료 그리고 한능력 같은 자료를 편집한 걸 주셨고요. 그거를 보고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겠다라고 통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 역사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은 사실 첫 시험부터 굉장히 고난이 많았던 시험이고 고려부터 영종도까지 학교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정말 깊이 있게 한국사를 수업해 주시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오면 기출 풀면서 한국사는 완벽하게 대비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올해도 이렇게 하면 제가 수업에서 이 부분은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다고만 저한테 안내를 해주시면 우리 학생들 걱정하는 일 없게 제가 잘 준비해서 수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사는 이번에 개정되어가지고 서술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단원까지 시험에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화 여고 한국사의 특징은 지금 이제 1학기 중간 정근대사죠. 정근대사는 외부 사료로 난이도를 조절하시는 편이고 또 연도나 지명이나 인명 같은 거 지역적으로 묻는 문제 당연히 많이 냅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들 열심히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를 내지 않으면 사실 등급을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없는데 프린트를 나눠주시거든요. 프린트에 없는 내용은 무조건 출제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꼼꼼히 깊이 있게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근현대사인데요. 요거는 제가 당장 시험범위 아니지만 미리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때 근현대사,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이후까지 아예 모르고 온 학생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1학기 기말고사부터는 흥선대원군부터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미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역사가 마치 수학도 아닌데 그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지금 남은 한 2, 3주 동안 입학하시기 전에 한국사 교과서를 인터넷에서 구하시던지 아니면 뭐 자습서 같은 걸 구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근현대사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는 알고 훑어보고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학생들이 자신감이 좀 붙어서 남은 시험들도 잘 마무리할 수가 있다는 거 강조를 드리고요. 이화여고가 작년까지는 아마 그 근현대사는 1학년 때 한 번도 시험에 출제가 됐던 적이 없는데 이번에 한국사 학점이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1학년 때 현대사까지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름방학 때 이해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1학기 중간까지는 정근대사 한번 복습하고 근현대사 안 배운 학생들은 자습서나 교과서 구해서 구조 정도는 잡고 키워드 정도 확인하고 가면 가장 좋을 거라고 권장을 드려요. 네, 요건 이제 학교 시험인데요. 보시면 사료로 구성이 되어 있죠. 또 이화여고의 특징이 뭐냐면 요 사료를 주고 객관식이랑 단답형 문항을 항상 묶어서 출제하십니다. 그럼 사료를 하나라도 해석을 잘못하면 둘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속상하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3개는 아는데 하나를 몰라서 틀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학교라는 점 강조를 드려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와 함께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냈던 이유는 이 자료가 꽤나 쓸모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자료 만드는 데 집착하고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제가 다 제 잠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자료 만들어 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제 수업 특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은 당연히 이화여고 수업이니까 이화여고의 출제 방향에 맞게 진행이 되는데요. 학생들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많이 꼼꼼하게 하고 오기 때문에 저는 요약해주는 정도로만 수업을 하고요.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요. 우리 이화여고 기출 한 3, 4개년치를 중요한 내용 위주로 선지 정리할 거고요. 한 번씩 다 풀어줄 거고요. 어디서도 해설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다 해설해 줄 겁니다. 플러스로 주간지 안에 숙제로 나갈 때는 이것과 관련된 학력평가 문제, 수능평가 문제, 그리고 번역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매주 주간지가 나갈 거기 때문에 주간지만 잘 소화해도 분명히 대비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험 직전이 되면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확인하고 자신의 실력을 채울 수 있는 허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인데요. 제가 우리 여학생들한테 꼭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가끔 가다가 보면은 굉장히 예쁘게 정리하려는데 집착하고 열과 성을 다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요. 절대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한국사랑 통합사회는 고등학교 시험은 예쁘게 정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난이도 있고 논리가 필요한 그런 유형 비슷한 문제, 실전과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더 이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찮은 거, 자료 만드는 거 이런 건 제가 다 할 테니까요. 학생들은 그냥 학원에 와서 제가 나눠주는 자료, 제가 강조하는 내용 잘 소화하고 숙제 꼬박꼬박 해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세 번째인데요. 통사한국사에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는데 물론 통사한국사 진짜 중요합니다. 7학점이고요. 상대적으로 시간을 적게 투자해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꿀과목이에요. 근데 국영수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도 더 벼락치기가 안 되잖아요. 3월에 많이 깊이 있게 해주세요. 대신에 4월달 시험 직전에 되면 이때는 여기에 조금 더 시간을 쏟아서 암기하는 데 집중을 하면 되고요. 대신 암기해야 될 그 엑기스 자료는 제가 만들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뭘 해오면 되냐? 매주 나가는 주간지, 그 안에 있는 굉장히 퀄리티 있는 문항들 꼼꼼히 풀어보고 모르는 게 있으면 채워나가면 되겠고요. 매주 쪽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읽어놓은 자료가 아니라 한 땀 한 땀 손수 제작하는 아주 고퀄리티 쪽지 시험이거든요. 아마 방학특강 들어본 학생들이 알 거예요. 요거를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요거 커리를 잘 따라오면 사실은 대비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플러스로 주간지 제공하고요. 요거는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또는 집이 멀기 때문에 영상으로 수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권장드립니다. 되게 멋이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부담된다 하면 영상으로 듣고 자료라도 받아보세요. 그 제 팜플렛 뒤에 보시면 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영상으로 수강해도 부족함을 못 느꼈다고 하는 후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본인이 영상을 밀리지 않고 잘할 자신만 있다면 저는 영상으로 보는 거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도움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결과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야지 제가 좀 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방학특강 때 함께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똑똑하고 잘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보내주시면 제가 시행착오 없이 우리 학생들 원하는 등급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니까요.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우리 학생들 3월 22일 금요일에 개강할 예정이고 6시에서 9시에 수업이 진행됩니다. 거듭 반복드리는데 인강으로 들으셔도 제가 관리를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혼자 공부하는 거 익숙하다 그리고 학원에 가서 번잡하게 공부하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하면 네, 인강으로 들으셔도 돼요. 반대로 오히려 사람들이 많을 때 같이 집중하는 거 좋아한다 시끌벅적하게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랑 소통하면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성향이다 하면은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아무튼 6+2회로 진행이 되고요. 보내주시면 시행착오 없는 통사한국사 1등급 안내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